고개 드시고요. 반갑습니다. 네. 자, 새해가 밝았고 2018년 이제 29회 시험 대비 이제 강의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죠. 11월, 12월 기초입문과정을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오늘 수업은 첫 시간은 좀 지난 그 기초입문과정하고 좀 겹치고 조금 추가됩니다. 내용이 조금만 추가되고 거의 그 내용입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이제 1월달 그 서시간까지는 이번 첫 주, 두 번째 주 1월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기초적인 설명을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오늘 이제 교재가 기본서가 이제 다음 주에 나오죠. 그래서 그 최근 개정 내용까지 반영해서 그 마지막까지 하느라고 수정하고 하느라고 그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 나오고 오늘 또 일단 여기 학원에서 수강하신 분들은 그 복사물로 일단 첫 주 보시고 다음 주부터 이제 기본서 나옵니다. 자, 여러분 펴시고 12페이지를 펴놓으시고 우리 처음 특히 오신 분들 있죠? 설명을 한번 잘 들어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여러분들 부동산 세법 시간이죠. 세법의 방대한 내용들 속에서도 부동산에 관한 우리 세법 내용을 우리 시험범위로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세법이고 부동산을 그 살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거고 보유할 때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거고 팔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거냐 이걸 우리가 이제 공부합니다. 부동산 살 때 취득 시에 또 가지고 있을 때 보유 시에 또 팔 때 양도 시에 부과되는 세금을 우리가 공부합니다. 방대한 세법 내용들 속에서도요. 자, 그럴 때 여러분이 이제 그 기본서 이제 다음 주에 나오시게 되면 기본서 어느 기본서든 대개 우리 세법은 기본서는 크게 세 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 총론이요. 세법의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다루는 조세 총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 또 국가에서 부과하는 국세 이렇게 해서 크게 세 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개 부분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한 분만 책이 교재를 넘기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지난 11월, 12월 입문과정에서 기초입문과정에 말씀드렸죠? 믿는 자는 제가 세 개 부분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그 되어 있는 자고 믿어야 되는데 진짜로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보려고 하는 분이 저쪽에도 계시는 것 같은데 일단 세 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책 안 넘기셔도 되고요. 첫 시간은 이렇게 편하게 한번 봅니다. 우리 시험에서 우리 세법에서 중요한 세금들을 쭉 한번 다시 소개합니다. 그래서 11월, 12월 기초입문과정 들었던 분들은 편하게 한번 그 감상하시고요. 처음 오신 분들은 특히 잘 한번 봅니다. 그래서 세 개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용어 설명을 좀 드리면요. 과세 주체란 말이 있습니다. 세금을 과세하는데 주체가 된 자인데 과세 주체가 된 자. 그래서 세금 부과에 징수 권한이 있는 자를 우리가 과세 주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세 주체에는 국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 부과에 징수 권한이 있는 과세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국가가 과세 주체인 세금을 뭐라고 하고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주체인 세금을 뭐라고 합니까? 지방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는 특별시, 광역시, 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제주특별자치도 또 그 다음에 또 세종특별자치시 같은 특별자치시나 특별자치도도 여기에 속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시군구요. 자,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장군수 구청장도 과세 주체가 됩니다. 여기서 구는 자치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에 속해 있는 구죠. 그래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렇게 그 구는 자치구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도 자치구가 되죠. 근데 경기도 광명시는 경기도 광명시 여기구나. 자, 예를 들어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그러면 이 단원구는 여기 그 자치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특별시 광역시에 속해 있는 구가 자치구가 되고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 자, 그 다음에 시군구가 과세 주체가 됩니다. 자,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 자세하게 이제 제가 이따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일단 조세 총론은 두 문제가 시험 문제 출제가 됩니다. 되게. 그래서 세법의 기본적인 공통적인 사항을 다루는데 처음엔 좀 어렵습니다. 근데 공부 좀 하다 보면 자, 여러분들이 이제 조세 총론은 되게 의의 범위에서 가끔씩 나올 때가 있지만
대개는 뭐 우리가 무난하게 맞출 수 있는 공부한 내용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두 문제가 출제되고요. 근데 28회 시험에서는 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한 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 두 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 그런데 한 두 문제 정도 예상하시면 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에서 대략 한 7문제, 국세에서 대략 한 7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지방세에서 28회 시험도 그렇지만 뭐 8문제 나올 때도 있고 국세에서 6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대개 이런 비율로 출제가 되고 세법은 그래서 16문항이 공시법 24문항과 함께 우리 2차 과목에서 이제 2교시로서 40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40문제 출제되고. 그래서 세법은 문항수는 여러분, 출제 문항수는 작죠? 출제 문항수는 작지만 항상 제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공부할 때 효자 과목이고. 그래서 의심스러우면 여러분들 그 합격에 선배들이 쓴 합격 후기 같은 것을 보시면 됩니다. 제 카페 그 나중에 소개해 드리겠지만 오시면은 세법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세법 때문에 합격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웃을 일이 아니라 진짜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에 비해서 적은 노력을 기울여서 고득점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살아가시면서도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 세법이요. 공인중개사에 여러분들이 대셔서 합격하셔서 29회 시험에 실무에 나가시면 손님들이 뭐 고객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사항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세법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자, 여러분들 중개 실무에서도 중요하고 또 살아가시면서 개인적으로도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요 세법을 알았으면은 세금을 안 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엄청 많이 제 한번 지난 기초인문과정 소개드렸지만 거의 8천, 9천만 원 가까운 돈을 내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저한테 5분만 상담을 받았으면 안 내도 되는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도 두고두고 도움이 되는 그런 과목이고, 자, 공인중개사 여러분들이 합격할 위해서도 중요한 그런 과목입니다. 출제 문항수 작지만.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을 좀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부동산 우리 세법이라고 그랬죠. 어떤 사람들이 부동산을 매매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매매하는데 거래 대표적인 유형이죠. 매매. 자, 그럴 때 요 매수인 을을 제가 지난 기초인문 과정에서는 제 동창 여자의 스토리를 통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이 한 가지 또 얻어야 되는 교훈은 첫사랑은 다시 만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그냥 어린 시절의 그 추억으로 남겨놔야지 나중에 다시 만나봤자 서로 실망만 한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그래도 또 이번에는 좀 분위기를 바꿔가지고 다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지금 보면 기초인문과정부터 배웠던 분들은 지금 벌써 얼굴이 다시 익어가지고 벌써 얼굴들이 이제 제 기억 속에 어제도 제가 밤에 늦은 시간에 제가 이제 공지사항 하나를 올리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광명으로 첫 수업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얼굴들을 한번 떠올려 봤더니 벌써 상당수 많은 얼굴들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얼굴들이 스쳐 지나가고 그랬는데 또 새로 오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이 가운데는 보면 이제 저랑 1년 동안 공부하면서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서로 있죠? 한마디 말도 안 하고 그냥 헤어지는 그런 관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많이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고 서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계속 또 그 이후에도 계속 제가 주최하는 모임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계속 나와서 얼굴을 보게 되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스쳐 지나가는데 저한테 배운 분들 근데 그 중에서 인강 수강생분들은 얼굴도 한번 못 봤는데 아직까지도 얼굴은 못 봤지만 그 얘기는 1년 동안 공부하면서 고민도 얘기하고 그러면서 서로 많은 얘기를 나눴던 그런 분도 있고 하여튼 수많은 분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인연이라는 게 어떤 분은 보면은 서로 1년 동안 배웠으면은 합격하면 그냥 그대로 끝이 아니라 서로 살아가면서 인생이 서로 그냥 인사도 하고 서로 아는 척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야지, 그죠? 그런데 그러지도 않고 그냥 가는 분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스쳐 지나가는데 그 중에 기억에 남는 분들이 해마다 몇 분씩 계셔요. 제가 어떤 수강생 한 분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수강생이 있죠? 처음에 이제 좀 시간이 된 일인데요. 제 예전에. 어떤 수강생이 왔는데 저녁반이었는데 저한테 질문을 하는 데 있죠. 내가 좀 이렇게 약간 이런 걸 질문을 하냐. 뭐냐면, 이 세법 내용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단어 있잖아요. 단어 뜻을 몰라가지고, 그냥 일상적인 어떤 한자어, 단어 뜻을 몰라가지고, 말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그 이후에도 그런 것이 몇 번 되고,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궁금했었는데, 자, 한번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공업고등학교를, 특성화고죠?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해가지고요.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에 늦은 시간에 집에 오는 데 있죠? 바람에
뭐 이렇게 전단지 한 장이 바람에 날려요. 원래 대개는 전단지가 날리면 그냥 지나가지 그거 안 보잖아요. 근데 전단지가 하나 날아가는데 왠지 있잖아요. 그걸 그냥 그날따라 이렇게 주워가지고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그 전단지 예전에 요즘은 이제 이런 광고를 잘 안 하는데 옛날에는 신문이라든가 이런데 전단지 광고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 전단지를 딱 봤더니 당신도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습니다. 딱 이걸 보면서 있죠. 그걸 딱 보는 순간 이 친구가 있죠. 전율을 느끼면서 온몸에 전율을 느끼면서 바로 이거다 하면서 그 공인중개사 이제 이제 알아보고 그래서 이제 학원에 이제 왔어요. 그래서 이제 등록을 하게 된 건데. 그래서 처음에는 직장을 다니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 현장에서 일했는데 힘들게 밤에 일하고 또 허둥지둥 또 저녁 때 좀씩 늦게 왔거든요. 그래서 좀씩 늦게 와서 저녁 때 야간 강의를 들었어요. 저녁반 강의를. 그런데 제가 처음 딱 봤을 때 이런 분들 있자고 그랬잖아요. 어떤 분은 첫날 수업하면서 딱 보면 이분은 합격이다. 이분은 그냥 무조건 합격하겠구나. 그런 느낌이 드는 수강생이 있고 어떤 분은 한 3년은 걸리겠구나. 이런 수강생이 있는데 그 수강생은 제가 진짜로 있잖아요. 한 3년은 걸리겠더라고요. 이 친구는 한 3년은 걸리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있죠. 이 수강생이 그 여름쯤 돼가지고서 여름쯤 돼서 늦여름쯤 어느 날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공부에만 전념을 해가지고 공인중개사 1년 만에 있죠. 동차로 1차, 2차 동차 합격했어요. 제 예상을 깼죠. 3년 걸릴 것 같았는데 그냥 1년에 끝냈습니다. 그리고서 이 친구가 이제 사무실 개업을 해야 되는데 개업할 돈이 없고 같이 그 학원에서 공부했던 형이 있는데 그 형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그 형이 사무실을 내는데 거기에 지금처럼 뭐 소속 공인중개사 이런 게 아니라 2000년대 중반이어가지고 소공으로 말하자면 소속 공인중개사 소공이 아니라 자기가 책상 하나만 있죠. 거기다가 책상 하나만 내 책상 하나 내가 그거 갖고 올 테니까 책상 하나만 거기다 놓고 내가 여기서 이제 근거줄에서 내가 알아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했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남이 그 사무실에 거기에 그 형이 아는 그 같이 공부한 형 개업한 데 옆에다가 책상 하나 놓고서 그리고서 독립적으로 이제 중개사 그 일을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뭐 거의 뭐 반지하 같은 데서 살고 있다가 집도 그 경매 막 이런 것들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계약금만 있어도 그냥 그 대출 막 해줬거든요, 은행에서. 그래서 막 사고 팔고 막 그런 걸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수완 있게 이제 막 그렇게 해가지고 집도 막 며칠 사고 막 했어요. 그래서 돈을 막 벌어가지고 이 친구가 이제 그래가지고 결국은 잘 되고 있다 내가 그런 얘기만 잘 나가고 있다 그런 얘기만 들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같은 사무실에서 어떤 여자를 좋아하게 됐는데 그 여자 쪽 집에서 반대를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제 공부를 좀 더 해보고 싶다 그래서 부동산학과 그래서 이제 제가 친구가 그 당시에 부천대학교 있죠. 부천대 그 부동산학과에 학과장으로 있는 친구가 있었는데 거기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도 있지만 이렇게 성인 분들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데는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동산학과나 이런 데는 누가 이렇게 학생이 오겠다고 하면 엄청 환영하죠.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친구한테 이렇게 이제 소개시켜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진학도 하고 그래서 공부도 하고 그랬다 잘 되고 있는 걸로 봤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있죠. 그 이후의 얘기는 지금 좀 얘기하려고 하니까 벌써 약간 마음이 좀 그렇네요. 그래서 이따가 좀 하기로 합니다. 어떤 간에 이 친구가 보세요. 집을 하나 처음으로 이제 진짜 자기 집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집 하나를 장만하게 됩니다. 갑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부동산을 매매로 이제 사게 되는데 보세요. 매매한다 그러면 우리가 두 사람 만나서 계약금을 치르고 중도금을 치르고 잔금을 치르고 또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래 과정을 거치죠. 그래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치르고 등기 전까지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흔히 근데 을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갑한테 치렀어요. 등기 이전은 아직 안 됐어요. 그래도 을은 이 부동산을요 갑으로부터 이제 나중에 배웁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사실상 취득했다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부동산이 5억짜리 부동산이다 그러면 네가 5억짜리 부동산을 취득할 만큼 조세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구나. 그래서 취득자의 조세 부담 능력을 보고 부과하는 그런 세금이 있습니다. 자, 어떤 세금을 을은 내겠습니까?
처음 오신 분들, 또 공부했던 분들 어떤 세금을 낸다? 취득세를 냅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제가 알고 있는 얘기를 또 쓸데없이 어렵게 얘기했는데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게 됩니다. 자, 취득세는 이런 세금이에요. 자, 취득세는 법에 열거되어 있는 어떤 물건을요. 자, 물건을 등기 안 됐어도 잔금을 치렀을 때 사실상 취득했을 때 그 취득자에게 취득자의 조세 부담 능력을 보고 부과하는 세금. 그게 뭐라고요? 취득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을이요. 그 어떤 일을 했냐면 보니까 이제 저 집 몇 채 이제 뭐 중개업 해가지고 돈을 좀 벌었어요. 막 그러다 보니까 사고 팔고 막 그때 하면서 그래가지고 뭘 했냐면 빌라 같은 거 지어가지고 파는 거 있잖아요. 자식감이 붙어가지고 빌라 같은 거 지어가지고 파는 이제 그런 쪽에 뛰어든 것 같아요. 좀 더 크게 해본다고. 그러면서 돈이 필요하니까 이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리겠죠, 여러분들? 그러면서 우리가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거나 또 돈은 갚으면 저당권 말소 등기 같은 걸 하겠죠? 저당권 설정 등기나 말소 등기, 뭐 전세권 설정 등기 이런 것들을 하면서 내는 세금이 있습니다. 자, 어떤 세금을 내냐면 등록 면허세라는 세금을 냅니다. 등록 면허세. 그래서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을 내고요. 또 을이 이제 보세요. 등기 전 안 됐어도 잔금을 치렀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잔금을 치를 때 매수인은 매도인한테 잔금을 주죠. 그러면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등기 전에 필요한 서류도 넘겨주고, 그죠? 열쇠 주겠죠? 자, 그러면 등기 전 안 됐어도 자, 을이 이 재산을 사실상 취득해서 이제 소유하게 됩니다. 이 재산을. 자, 그럴 때 사실상 어떤 재산을 소유할 때 어떤 특정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소유하고 있을 때 그 재산 보유에 대해서 매년 반복해서 부과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세금이 부과되겠습니까? 자, 그렇죠. 등기 전 안 됐어도요, 저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에게 매년 반복해서 부과되는 대표적인 재산 보유세,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을이 이제 돈 진짜 벌었어요. 그래서 자기 명의로도 집 한 채 이제 해놓고, 그 다음에 또 부모님 명의로도 집 하나 사놓고 막 이런 식으로 해요. 자, 그러다 보면 보세요. 어떤 개인을 중심으로 해서요. 전국에 있는, 졸고 있는 건 아니겠지, 우리 저기. 자, 아니, 저 TV 저쪽, 모니터 쪽에. 예. 내 얼굴 지금 보고 있는, 빤히 보고 있는, 아니, 뒤쪽에, 보니. 자, 졸은 거 아니었네, 보니까. 얼굴 표정 보니까 얼굴이 아주 굉장히 해맑으네, 보니까. 예. 아니, 나는 고개를 자꾸 숙이고 있길래 보니까 앞에서 보면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으면 눈 감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래가지고 눈을 감고 있는 줄 알았더니 얼굴이 보니까 해맑으네, 보니까. 자, 여기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고. 예, 그래서, 어떤 개인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에 있는 국내에 전국에 소지하는 부동산이요 가격을 합쳐봅니다. 주택은 주택 가격, 토지는 토지 가격을 어떤 개인을 중심으로 합쳐봐요. 그랬더니 법에서 일정한 기준을 정해놨는데 그 기준 금액을 초과해서 재산을 보유할 때 그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우리 처음 오신 분들 어떤 세금 부과되겠습니까? 예?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이 부과되겠죠. 그래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종부세는 뭐 제가 항상 지난 기초인문과정에서도 소개해드렸는데 기초인문과정을 못 들은 분은 뭐 지금 1월부터 들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왜냐면 1, 2월까지는 그래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초적인 설명도 하고 이렇게 조금 기초인문과정 11월, 12월보다는 조금 빠르게 진행하지만 그래도 들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들으시면 되는데 제가 소개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종합부동산세는 아무나 납부하는 세금이 아니죠. 재산세를 내는 사람들 중에서요.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종부세 지금 우리가 4,800만 인구가 그 정도죠. 그 정도 중에서 종부세 대상자는 뭐 몇십만 명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자랑스럽게 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종부세 이 가운데 내신 분 계시면은 너무 억울하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내고 싶어도 못 내는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남녀 사귈 때 그러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거 다 좋은데 얘가 다 괜찮고 막 그런 거 같은데 상대방이 뭔가 한 가지 부족한 거 같아가지고 결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이 생길 때 야, 니네 집은 종합부동산세 내냐? 이렇게 물어보거나 오빠네 집은 종부세 내? 이렇게 물어봐서 종부세 낸다 그러면 눈 딱 감고 결혼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살다 보면은 이게 사랑이 어떤 수강생분은 나보고 돈만 밝혀요 그랬는데 저는 정 반대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요,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
사랑이 중요하지. 사랑 없이 요즘 세상에 뭐 저 사랑 뭐 옛날이나 얼굴도 못 보고 중매 결혼했지 뭐 요즘 사랑 없으면 어떻게 결혼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뭐 드라마 속에서 나오는 재벌들이나 정략 결혼하지 우리 같은 사람들이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데 다 좋아하니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사랑이 제일 중요하지만 그건 이제 일단 차후로 하고 그 다음으로 일단 중요한 게 뭐라고요? 돈이 중요합니다. 일단 여러분들. 자, 그래서 얼굴 같은 거 따지지 말라고 그랬죠, 너무? 그 남자 우리 미혼 수강생 여러분들. 예. 얼굴은 그냥 살다 보면 그 얼굴이 그 얼굴 되기 때문에 뭐 어떤지도 몰라요. 얼굴 보고 처음에나 그렇지 결혼해서 한 몇 년은 얼굴 볼라나? 몇 년은 얼굴 보지만 좀 더 지나면 얼굴 보고 서로 같은 집에 있어도 얼굴 볼 일이 별로 없다고 그랬잖아요. 서로. 그냥. 자, 그러니까 따지지 말고 결혼하라 그런 얘기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소개해드렸고 그 다음에 또 이쪽 한번 보시면요. 그 을은 그래서 아까 사실상 취득했다고 했잖아요. 등기전 안 됐어도. 자, 매도인 갑은 보면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받아요. 을로부터 갑이. 그러면 등기전 안 됐어도 갑은요. 잔금을 을로부터 받았을 때 이 부동산을 사실상 양도했다 이렇게 봐서 우리 같은 자연인 개인이 소득 발생했을 때 부과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세금이 부과되겠습니까?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법인이 소득 발생하면 뭐가 부과되고? 법인세. 우리 같은 자연인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특별히 부동산 등을 양도해서 우리 같은 개인이 양도해서 발생한 소득을 우리가 양도소득이라고 하고 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우리가 양도소득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을이요. 집 몇 채가 생겼죠? 그러니까 다 살 수는 없으니까 나머지 집들은 이제 자기가 집 하나에서만 살고 나머지 집들은 이제 임대도 하겠죠? 그러면서 부동산 우리 같은 개인이 부동산 등을 임대합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수강생분이 꿈이 뭐냐 그랬더니 건물주가 돼가지고요 임대업 하면서 사는 거 이게 꿈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람 인생이 꿈이 그런 게 무슨 꿈이야. 진짜 그죠? 꿈이 너무 삭막하잖아요. 뭐 꿈이 뭐냐 그랬더니 건물주가 돼가지고 임대하면서 놓고서 그냥 편하게 그냥 사는 게 꿈이라고 하는데 진짜 그건 하나의 수단이지. 어떻건 하여튼 우리의 상당수 사람들의 꿈이죠. 부동산 임대업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을 통해서 우리 같은 개인이 소득 발생하면 종합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처음 오신 분들은 잘 보세요.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을 제가 다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따 교재 보겠지만 지방세하고 국세에는 많은 세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시험은 얘네들을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출제 비중도 좀 말씀을 드리고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첫 시간은 편하게 보세요. 오리엔테이션으로 가니까. 취득세 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데 그 중에서도요. 특별시, 광역시, 도가 과세 주체가 돼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과세 주체입니다. 그래서 취득세를 내면 그 돈이 결국 어디로 간다? 특광도, 특별시, 광역시, 도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 줄여서 특광도가 과세 주체다.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자치구가 과세 주체입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그러면 서초구가 과세 주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도가 있는 곳에서는 도가 있는 곳에서는 도가 과세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를 우리가 흔히 구세고 도세, 구가 과세 주체인 세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보세요. 시험에서 뭐 최근에 이렇게 나온 적도 있습니다. 다음 중 특별시세인 조세가 아닌 것은 그래서 그때 정답이 뭐였냐면 등록면허세입니다. 특별시세가 아니죠. 특별시 광역시가 있는 곳에서는 이제는 자치 그 구가 과세 주체가 되고 경기도 뭐 광명시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어디로요? 경기도로 가는 그런 세금입니다. 여러분들 구도가 과세 주체고요. 재산세는 시군구가 과세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시장군수 구청장이 과세 주체가 되는 그런 세금입니다. 아까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를 얘기해 드렸는데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는 이제 11개 지방세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 부과하는 지방세 그 11개 지방세 다 과세 주체가 돼요. 그래서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는 의뢰이 다 과세 주체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일단 그거는 생략했습니다. 이렇게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또 재산세 시군구고 종합부동산세부터는 국가가 과세 주체이기 때문에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관할 세무서장이. 그래서 자 보세요.
자,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는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국세라고 하고 많은 세금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우리 시험은 얘네들을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요. 종합부동산세 또 양도소득세 등을 또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세금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우리 시험은 자, 그 시험은 얘네들을 중심으로 출제됩니다. 얘네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지방세라고 하고 지방세 많은 세금들이 있지만 우리 시험은 어떤 애들 중심으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를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요. 시험에서 출제 비중을 좀 말씀드리면 취득세는 시험 문제가 선언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뭐 어떨 때는 취득세만의 문제, 세 문제, 또 등록면허세하고 묶어서 한 문제, 뭐 이렇게도 나오기도 하고 하여튼 선언 문제 출제되고 등록면허세는 한 문제 정도가 계속 출제되어 왔는데 28회 시험만 2문제가 의외로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한 문제 정도 출제 예상하시면 되고요. 29회 시험. 재산세는 세 문제가 그러니까 계속 또 거의 일정하게 세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또 여기서는 대여섯 문제가 출제됩니다. 종합소득세에서는 이제 부동산 임대업을 중심으로 한 문제가 또 출제가 또 틈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우리 시험 어떤 게 제일 중요합니까? 처음 오신 분들? 네? 양도소득세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뭐 실무에서도 제일 중요하고 시험에서도 양도소득세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세금이 어떤 겁니까? 취득세가 그 다음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취득세를 여러분들이 잘 공부해 놓으시면 취득세가 이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취득세를 잘 공부해 놓으면 나머지 세금들에 대한 공부가 쉬워집니다. 그 다음에 잠깐 보시면요. 우리 부동산 세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대표적인 그런 세금입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취득할 때 뭐 어떤 세금을 낸다고요? 취득세, 등록면허세요. 그 다음에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 시에 내는 보유할 때 내는 대표적인 그런 세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공부할 때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는 항상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같은 점, 다른 점 헷갈리지 않도록 비교 정리하고 또 같은 부동산 재산 보유세인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항상 여러분들이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그 다음에 양도시에 부과되는 세금 어떤 거예요? 처분할 때 양도시에 내는 양도소득세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부동산 세법이라고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렸습니다. 부동산을 살 때 내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보유시에 내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팔 때 내는 어떤 거?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우리 공부를 합니다. 자, 이래서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 다 소개해 드렸네요. 그래서 얘네들 중심으로 우리가 출제가 되고요. 또 우리 이제 공부하다 보면 세법은 출제 문항수가 작기 때문에 공부할 때 그 방대한 내용들 속에서 많은 내용들을 다 공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이제 공부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출제가 유력시되는 그런 내용들은 자세히 강의하고 자세히 설명하지만 또 제가 딱 봐서 출제 가능성이 낮거나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특히 조세 총론 부분에서는 제끼면서 이제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끼면서 찍어서 했어도 거의 뭐 한두 문제는 이제 제가 강의할 수 없는 우리 세법 이제 어떤 출제 비중이나 강의 어떤 시간을 봤을 때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출제되는 의회 보면서 한두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개는 이제 저희랑 공부하면 저와 함께하면 무난히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구원을 얘기해 드리는데 여러분요, 자, 여러분 구원을 얘기해 드리는데 어제도 제가 제 카페 보니까 어떤 수강생 한 분이 연세 회원 정보를 보니까 연세가 거의 60 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60 되셨던데 62세신가 하여튼 60 되셨는데 1, 2차를 이제 공부했다가 1차만 합격하고 2차 한 문제 부족해가지고 다시 공부했는데 또 저기 해가지고 다시 이번에 또 공부를 했는데 2차에서 또 세법이 또 안 돼가지고 점수가 안 나와서 좀 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어떡하냐 2차가 또 떨어져가지고 1차만 되고 그래서 또 이번에 이제 2차만 또 공부하시게 됐다고 하면서 쭉 얘기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러면서 저보고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번에는 잘해보시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분들을 제가 어떻게 한다? 구원해드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남은 시간 공부하다 보면 이제 제 강의는 이렇게 기초부터 이제 기본 심화하면서 차근차근 단계별로 내용이 심화돼 갑니다. 심화돼서
갔다가 이제 그 다음에 물론 그 중간에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앞뒤로 전주에 배운 거 또 이제 수업 시작할 때 제가 복습해드리죠. 또 끝날 때 그날 배운 거 복습해드리죠. 중간중간 계속 반복합니다. 중요한 내용들은 계속 수십 번씩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강의를 하고 중요한 내용들은 그래서 시험장 가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저와 함께 호흡을 맞추고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또 가다 보면 강의가 내용이 이제 어려워져요. 그래서 어느 순간 고비가 되면 세법이 쉬운 줄 알았더니 저는 처음에 기초인문과정이나 기초이론 들을 때는 세법이 쉬운 줄 알았더니 이런 거였어요 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거였어요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 고비를 조금만 넘게 되면 제가 또 이제 다 압축해 드립니다. 다시 이제 비교 정리하고 또 압축해 드리고 내용. 그 다음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와 함께 호흡이 쭉 맞춰져 있으면 9, 10월 달에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9, 10월 달에 나오는 마지막 그 특강이나 마지막 자료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는 능력이 되면 그거 쫙 보면 이제 몇 번 반복해서 딱 보고 시험장 가시면 늘 이제 봤던 것들 대부분 여러분들이 항상 제가 얘기지만 12문제에서 10문제는 수없이 제가 강조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믿음이 신실한 분들 수업 시간에 믿음이 신실하다는 것은 수업 시간에 저와 함께 끝까지 쭉 함께 한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이런 믿음이 신실한 분들은 시험장에서 제 음성이 들리고 제가 여기 시험 당일날 29회 시험 때 여기 시험장에 오진 않습니다. 오진 않지만 교실에서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세법 시간에는 세법 문제를 딱 펼치면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이고 제 음성이 들릴 것이고 찰나의 순간에 여러분들 그 수업 시간에 어떤 분들은 특히 수업 시간에 그 막 시험 긴장된 속에서도 시험장에서 제 수업할 때 그 모습 있잖아요. 그 수업할 때 그 얼굴이 그 모습이 제스처가 딱 떠오르면서 그 신기한 경험을 했다 뭐 이런 체험하면서 간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특히 교회 다니시는 분들, 절 다니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우리가 믿음을 신실하게 하려면 딴 거 없어요. 그 모이기에 힘써야죠. 그래서 빠지지 말고 나중에 보면 일요일 날 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강의가 있기 때문에 그 특강을 하면 꼭 일요일 날 특강을 해야 돼요. 일요일 날 특강하는데 꼭 교회 간다고 안 온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는 신은 어디나 여러분이 어딜 가든 항상 함께 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세법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 시험을 보시든 제가 함께 하는 것이고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올해 뭐 하여튼 시험을 공부했던 분들은 어려웠던 분들은 어렵게 공부했던 분들은 저와 함께 재밌게 이제 즐겁게 그 1년 공부하시고요. 그리고 또 구원을 받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항상 하여튼 올해 또 시험 중간에 지금 그 강의 중간에 이런 말씀도 하지만 하여튼 세법은 하여튼 저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제가 여러분을 구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역시 박수가 나오는 거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여튼 이제 이렇게 이제 1월 달에 항상 첫 주에 이렇게 분위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분들 얼굴을 여러분들이 못 봐서 그렇지 여기서 보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눈빛들이 초롱초롱하시고 의욕들이 불타고 그런 가구가 새로운 어떤 모습들이 막 보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2월 말 되잖아요. 이제 남녘에서 동백꽃 피고 이제 막 그러면서 봄바람 불어오면 그러면 수월 빠진다고 이제 빠지고 3월 달 돼서 다시 나오고 제가 말씀드렸죠. 3월 달 되면 다시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4월 달 되면 진짜로 이제 그때 되면 이제 고향의 봄 있죠?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진달래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피고 막 그러면 이제 또 그때 또 흐트러지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속에서 이제 수업을 좀 빠지고 뭐 하고 그러다 보면 믿음이 흔들리고 이제 그러다 보면 공부할 맛도 안 나고 그런데 또 지난주에 빠지니까 내용 오늘 들으니까 잘 모르겠고 이렇게 하면서 인강으로 반드시 보충했어야 되는데 빠지면 그렇게 하면서 이제 믿음을 잃어가고 자신감을 잃고 그러면서 에휴 뭐 올해는 그냥 2차는 됐고 1차만 하자. 그러다가 이제 나중 되면 이제 1차도 됐고 올해는 끝났다 이러면서 다음에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된다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시험에 중요한 세금도 소개해드렸고 조세 총론 있잖아요. 자 오늘 이제 조세 총론을 공부하는데 세법의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상을 다루는 부분이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는데 조세 총론은 우리가 이제 보면 지방세 기본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이제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를 부과하는데 기본이 되고 공통적인 상을 다루는 법인데 지방세 기본법. 또 지방세 징수법이 작년에 이제 신설이 돼가지고 지방세 징수법 막 이런 것들. 또 그 다음에 국세를 부과하는데 기본이 되는 국세 기본법. 또
국세 징수법 해가지고 이런 법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조세 총론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법에 보면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뭐 여기 보면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다 공부하지 않습니다. 이 방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다 공부한다 그러면 뭐 그러다 보면 자, 우리가 그 세법 만약에 1차 과목이고 우리가 40문제 출제되면 여기에 나오는 많은 내용들이 시험에 출제가 될 것이고 우리 또 공부도 할 건데 우리 세법 출제 문항수가 적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들만 추려서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어떤 내용들을 자, 두 문제 자, 우리가 맞추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공부하냐 그러면 처음에 조세의예요. 그래서 조세의는 자, 오늘은 조세의에서 시험에 의미가 있는 것만 살짝 보고 가겠습니다. 제가 기초인문 과정에서 조세의는 읽으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그런데 오늘은 그냥 시험에서 의미가 있는 것만 살짝 말씀드리고 지나갑니다. 중요한 거면 제가 생략하지 않겠죠. 그 다음에 조세 분류라는 게 있습니다. 세법을 이렇게 저렇게 분류하는데 처음에는 용어를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렵게 느낄 수도 있고 낯설어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항상 처음에 공부할 때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지금 처음 오신 분들은 세법이 시험 첫날 강의가 끝나면 세법이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려운 내용은 오늘 강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어려운 게 아니라 자, 용어가 낯설고 이 과목이 세법 그러면 세금에 관한 거니까 뭐 엄청 계산도 막 나오고 복잡할 거야 이런 선입견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법은 어려울 거야 또는 용어가 낯설어서 어렵게 느껴지는 것 뿐이지 여러분들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조세 분류는 나중에는 이제 별게 아니고요. 조세 분류 시험에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세 분류는 출제가 되는데 예. 자, 그래서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또 그 다음에 징수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징수 방법. 자,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가 되느냐. 그래서 어떤 세금은 가만히 있으면요. 세금을 내라고 납세 고지서라는 것이 날라오는 그런 세금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세금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우리 같은 납세 의무자, 아까 세금부가의 징수 권한인 자를 과세 주체라고 그랬죠. 우리 같은 이제 세금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세 의무자가 자진해서 세금을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과세 주체에게 신고하고 또 신고된 세금을 납부하는 그런 징수 방법이 있습니다. 이 징수 방법은 시험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배울 것이고 여기서 또 이제 우리가 가산세, 자, 가산세, 가산금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배우게 되고, 이거 시험에 뭐 27회 시험 같으면 가산세에 관한 독립한 문제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세금 납부할 의무 있잖아요. 납세 의무라고 하는데, 자, 세금 납부할 의무, 납세 의무는 일정한 경우에 이게 성립을 해요. 납부할 의무가 생기고, 또 성립된 납세 의무가 이제 확정이 되고, 확정된 납세 의무가 이제 소멸하는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는데 성립 확정 소멸에 관한 부분이요. 28회 시험에서는 이 소멸에 관한 거, 소멸 사유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요 성립 확정 소멸에서 소멸은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 아니고 평상시에는 뭐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었는데 제가 28회 시험 전에 요 소멸과 관련해서는 출제 가능성이 여기 개정 내용이 최근에 있었고 자 그래서 중요하다고 하면서 출제 가능성이 높다. 성립 확정 소멸에서는 한 문제가 무조건 나온다. 그래서 특히 소멸에 관한 거 출제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깊은 내용까지 연락이 강의를 했는데 실전에서는 아주 쉬운 가장 기초적인 것을 물어봤기 때문에 무난히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성립 확정 소멸, 소멸에서 또 종합 문제에서 나온다 그러면 소멸에 관한 부분이 또 출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독립한 문제로의 출제 가능성은 낮아도 종합 문제 속에서 나올 수 있고 또 성립과 확정은 원래 전통적으로 많이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성립 확정 소멸이 또 제일 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여러분들이요 국세나 지방세, 우리 조세 채권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금은요.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보다요 우선해서 징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채무자가 있는데 돈을 못 갚아요. 채무 변제를 못해요. 자 그러면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재산을 공매나 경매에 넘기겠죠. 그 공매나 경매에 넘어가요. 그러면 이제 그 매각대금에서 채권자들이 자기 채권 만족을 얻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걸 매각해가지고 모든 채권자들의 채권을 만족시키면 문제가 아닌데 모자라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누가 우선해서 가져갈 것인지 순서를 정해놔야 되겠죠. 그럴 때 민법에서 이제 그런 순서들을 배우게 될 거고 국세나 지방세 같은 조세 채권은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보다 어떻게 한다? 우선해서 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또 예외도 있어요. 국세 지방세보다 더 우선하는 예외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또 틈틈이 또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그 외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외 부분들은 시험에 한 번, 유구한 공인중개사 역사 속에서 한 번 시험에 딱 나오고 그 다음에 안 나오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이제 제가 꼽힐 때 이제 왠지 올해는 이것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그럴 때 좀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자, 교재를 보시면 여러분요, 12페이지에 봅니다. 조세 기초이론, 그래서 제1절 조세 개념 나오죠. 그리고 조세의 정의가 나오는데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왠지 중요할 것 같아가지고 밑줄 긋고 싶은 생각이 용솟음 치더라도 자제를 하세요. 자제하고 그냥 줄 긋지 말고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세의 정의가 세 줄로 나와 있고 학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읽어보시고 조세의 특징. 자, 조세의 특징을 보면 이 조세의 정의를 좀 풀어놨어요. 그래서 어떤 건지, 조세가 어떤 건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시고 13페이지로 갑니다. 13페이지. 줄 긋지 말고 읽어보시고 13페이지에 보면 양가로 6번 있잖아요. 요거만 이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조세는 금전적 급부가 원칙이다 했죠. 요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양가로 6번 조세는 금전적 급부가 원칙이다. 요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개를 드시고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아직 지금까지는 진도 안 나갔어요,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 자 소개한 것뿐이고 오리엔테이션 한 것뿐이고 자, 고개를 드시고요. 스트레칭 한번 하고 본격적으로 앞에 자리가 또 비어 있으니까 앞쪽으로 더 가까이 오실 수 있으면 가까이 오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여튼 뭐 반갑고 하여튼 뭐 오늘 그 이제 새해가 밝았고 제가 작년에는 별로 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일들이 많아가지고 자 빨리빨리 지나가기를 좀 바랬었는데 하여튼 드디어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자 시작을 또 해야 되겠죠. 여러분도 올해는 하여튼 뭐 좀 이렇게 저 공부 제가 한번 그런 말씀 드렸는데 공부 외에 마음을 뺏길 만한 어떤 그런 새로운 일은 만들지 마시고요. 이 공부라는 게 공인중개사 이 공부가 사실 합격하면 별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합격하면 별거 아닌데 막상 합격하기까지 그 과정은 이게 있잖아요. 의외로 이게 참 보면 이게 신기하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어설프게 이게 자만하면서 어설프게 하면은 이게 그 몇 문제 부족해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하여튼 자만하지 않고 꾸준히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합격을 내어주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항상 얘기했죠. 항상 하는 얘기가 가방끈도 필요 없어요. 그리고 나이도 상관없습니다. 이 시험은. 그래서 수많은 분들이 합격의 선배들을 보면 여러분들 나이도 상관없고 학력도 상관없습니다. 합격의 제일 덕목은 뭐냐면 그냥 끈기, 인내, 꾸준히 이 자리를 버텨내면서 저희들이 준비한 프로그램대로 끝까지 함께 하시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한 프로그램대로 저희들이 이끄는 대로 끝까지 함께 하시면 무난히 합격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근데 그 과정을 그 긴 시간을 견뎌내지 못하고 중간에 탈락하고 방황하고 그래서 그렇지 혹시 나중에 이제 공부하다 보면 모의고사 같은 거 이제 전국 모의고사 같은 걸 보잖아요. 그러면 전국 모의고사 같은 것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안 믿어요.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어떤 사람이 출제하느냐에 따라서 난이도가 들쭉날쭉해요. 예를 들어서 한 4월 달에요. 회사에서 하급 난이도로 난이도 하로 좀 출제해 주세요. 그래서 난이도 하로 해가지고 좀 쉽게 좀 출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제가 문제를 어떤 곳에서 딱 출제한 걸 딱 보면 야 이건 완전히 여름쯤 돼가지고 기초, 기본, 심화 들어가서 이렇게 나중에 그 강의해야지, 그러니까 그때 이제 나중에 배워야지 이해가 되는 그런 깊은 내용들까지 막 출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뭐 어떻게 하냐고 그런 걸. 지문도 막 길게 출제하고 막. 그러면 그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거에 실망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누가 출제하느냐에 따라서 난이도가 들쭉날쭉이고 또 어떤 회사 걸 보느냐에 따라 들쭉날쭉이고 그래서 그런 거는 신경 쓸 거 없습니다. 특히 부동산 학개론 같은 것은 보니까 이렇게 이제 법 같지 않고 학개론은 학이다 보니까 있죠. 누가 출제하느냐에 따라서 편차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제가 어떤 회사에서 이제 다른 회사 타사에서 보니까 학개론 교수끼리 엄청 싸워요. 막. 그래가지고 이 교수가 문제를 한번 출제하면 이 다른 교수가 욕을 엄청 해요. 문제 쥐뿔도 모르면서 문제 출제했다고 하면서 다 틀렸다고 하면서 막 엄청 뭐라고 해요. 그래서 이 교수가 또 출제하잖아요. 이 교수가 저는 그냥 중간적 입장이니까 그래? 그냥 그런가? 아유 하여튼 학교는 저희들은 그럼 내가 이렇게 지장하거든요. 이 교수가 출제하면 또 이 교수는 또 막 뭐라고 하면서 문제 답이 다 틀렸다는 동막 이러면서 막 뭐라고 하면서 그러고 진짜 왜들 그러는지 법이 딱 텍스트가 딱 있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는데 학교는 그렇더라고요. 학교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것처럼 점수에 그래가지고 이 교수가 출제했잖아요. 그러면 모의고사 점수가 이쪽 학원이 확 떨어지면서
그러면서 수강생들이 수업을 또 막 안 들어요. 막 또 수업을 안 듣고. 그래서 또 여기 출제하면 여기 또 망하고, 여기가 출제하면 또 여기 망하고, 막 이러면서 막 그러고서 사람들 수업 빠지고 방하고 막 그래서 학교로 점수 안 나왔다고 2차 공부 안 하고 막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내년에 또 공부하는 거지 뭐. 그러면 저희들은 항상 얘기하지만 내년에 또 오겠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을 항상 합격의 길로 진심으로 제가 시험에 떨어져 봤을 때 그 떨어진 사람의 아픔을 알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한번 어느 날 얘기해 드리겠지만 봄에 제가 하산했던 그 공부 이제 제가 어떤 시험 준비하다가 고시하다가 하산했던 그 얘기를 여러분께 이제 해 드릴 건데 그 하산하면 하숙집에서 시험 안 돼가지고 이제 하산하면서 짐 싸면서 내려올 때 그 있잖아요. 그 눈물 나잖아요. 그래서 그때 내가 그 얘기도 한번 해드리겠지만 제가 항상 그 공부 시험을 객관식 있잖아요. 객관식은 제가 여태까지 객관식 시험은 어느 시험이든 다 붙었어요. 객관식 시험. 제가 도전한 시험은 객관식은 다 붙었어요. 객관식은 그 순발력이 좀 중요하거든. 그래서 객관식은 다 붙었는데 제가 어떻게 나중에 결국은 안 돼가지고 하산했을 때 얘기를 해야겠지만 그 시험이 안 됐을 때 그 마음 있잖아요. 아픔. 누군가 위로해 준다고 가족들이나 부모님은 진짜로 저 멀리서 있죠. 제가 하산해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저 멀리서 부모님이 날 보고서 있죠. 벌써 엄마 같은 경우는 특히 얼굴을 내가 딱 보니까 엄마 얼굴이 엄청 환하게 웃고 있어요. 시험 하산해가지고 오는데도 떨어져 공부 포기하고 오는데도 엄마는 저 멀리서 내가 엄마의 그 지금도 그 얼굴이 생각나요. 그 얼굴이 엄마가 얼굴이 표정이 환하게 아들이 오니까 막내 아들 오니까 환하게 저를 반기고 그랬거든요. 근데 형제들은 있잖아요. 형제들은 위로한다고 말을 던지는데 비수가 있는 말을 던져. 아유 진짜 비 꼬는 건지 위로하는 건지 뭐 도대체 뭐 어쩌자는 거야. 그런 것처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떨어지면 가을에 시험 떨어지면 여러분들 이렇게 친하게 지내다가도 시험 떨어지면 핸드폰 꺼놓고 있잖아요. 핸드폰 꺼놓고 방황합니다. 진짜 낙엽 떨어진 거리를. 그러니까 그리고 또 가족들도 위로한다고 하면서 상처되는 말이나 하고 그런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진심으로 여러분께 이제 조언을 드리고 충고를 하지만 그렇지만 만약에 여러분 말을 안 듣는다. 저는 한두 번 얘기했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은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 내년에 또 오겠다는데 제가 왜 말려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저희들 생계를 위해서 내년에 또 공부를 해주겠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그런 아픔을 겪기 전까지 하여튼 이 시험은 자만해서도 안 되고 또 의기소침할 필요도 없고요. 이 시험은 그냥 쭉 하면 돼요. 그래서 자만하다가 떨어지는 분들 많습니다. 자만하면 떨어지는 거고 또 의기소침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여러분들 그냥 끝까지 하면 돼요. 교수님 제가 머리가 막 나이도 그렇고 머리가 이래가지고 광명에서도 얼마 전에 누가 있었죠? 지난번에 막 합격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합격한다니까 여러분 그냥 끝까지 하면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믿음을 갖고 하시면 됩니다. 요 얘기는 해야 되고 시간이 좀 없고 더더욱 오늘 첫날은 첫 시간에 다른 서설이 길었네요. 13페이지 봅니다. 요거만 하고 좀 쉽게 해요. 조세의에서요. 다른 건 다 교양이고 11월 12월 기초입문과정에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다른 건 교양이기 때문에 양가로 6번만 봅니다. 자, 조세의 특징 중에서요. 양가로 6번 조세는 금전적 급부가 원칙이다 그랬습니다. 조세는 금전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화폐 경제 시대니까 당연히 세금은 금전으로 납부해야지. 그죠,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돼지 키우는 사람은 돼지로 세금을 내고 닭 키우는 사람은 닭으로 세금을 내고 소 키우는 사람은 소 끌고 와가지고 세금 내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금전 납부 원칙인데 다만 예외적으로 법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일정한 세목에 대해서 물납이라는 게 허용되고 있습니다. 물건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어요. 근데 모든 세금들이 허용되는 게 아니고요. 현행세법에서는 밑줄입니다. 지방세법에서는 뭐예요? 재산세. 다른 애들은 안 돼요. 지방세에서는 재산세만 허용되고 국세 중에서는 상속세 에서 물납이 허용되고 있다 밑줄입니다. 자, 그러면 요것만 잠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쪽 보시면요, 이쪽 잠깐 봅니다. 잠깐 보시면 세금 납부는요, 금전 납부가 원칙입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세금 납부는 납부 이행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교재 본 것은 어떤 얘기냐면 세금 납부 이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납부 이행의 방법에 관한 얘기예요. 납부 이행 방법. 세금 납부는요. 원칙적으로 금방 봤다시피 금전 납부가 원칙이에요. 자, 그리고 금전으로 납부하는 게 원칙이고 또 일시불 납부 한 번에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자, 금전 납부 원칙의 예외로서 물건으로도 납부할 수 있고요. 또 그다음에 일시불 납부 원칙의 예외로서 분할 납부요. 나눠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물납과 분할 납부는 자 봅니다.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 예외적으로만 허용됩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 의미가 있는 것은 이제 이거예요. 오늘은 처음 오신 분들은 말 의미를 이해하시면서 자, 시험에서 중요한 것은 물납과 분할 납부가 허용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아까 살짝 봤네요. 지방세에서는 뭐만 허용된다고요? 재산세만 허용됩니다. 다른 지방세는 안 돼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등 다른 건 안 되고 뭐만? 재산세만 허용됩니다. 시험에서 지방세법상 물납은 취득세, 재산세 하나여 허용되고 있다. O, X요. X입니다, 여러분들. 재산세만 허용됩니다. 국세에서는 보세요. 종합부동산세 같은 애들이 예전에는 됐는데 지금은 안 돼요. 양도소득세가 옛날에는 됐는데 지금은 안 돼요. 그래서 자, 종부세나 양도소득세는 물납 허용되지 않습니다. 국세에서는 자, 어떤 게 허용된다고요? 아까 상속세 허용되고 있습니다. 상속세 허용되고요. 또 증여세가 또 예전에는 됐었는데 지금은 증여세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세에서는 상속세만 허용됩니다. 자, 분할 납부 있잖아요. 이 분할 납부, 일시불 납부 원칙으로서 분할 납부 허용되는 세금들이 있습니다. 지방세에서 재산세 허용되고요. 역시 국세에서는 자, 종합부동산세가 물납은 안 되는데 뭐는 허용된다고요? 줄여서 종부세, 분할 납부는 허용됩니다. 물납이 안 되지 분할 납부 허용되고 또 양도소득세도 자, 분할 납부는 허용됩니다. 물납이 안 돼서 그렇지. 그 외에 이제 뭐 상속세나 증여세, 뭐 법인세 등등 허용되는 애들이 쭉 더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요 정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지방세법상 물납과 분할 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조세를 골라라. 그러면 어떤 애가 물납과 분할 납부가 모두 허용된다? 재산세만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세에서는 상속세만 물납과 분할 납부가 모두 허용되고요.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는 물납은 안 되고 분할 납부만 허용됩니다. 이건 반드시 상식처럼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오늘 시험에 이것은 의미가 있는 거고요. 자, 이 시험에 의미가 있는 것은 자, 오늘 첫 시간 자, 오리엔테이션으로 쭉 중요 세금들을 소개해 드렸고 그 다음에 출제 비중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자, 조세에 의해서는 요 시험에 의미가 있는 것은 요거 하나 설명을 드렸고 요거 하나 알고 가시면 됩니다. 자, 본격적인 내용들은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